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치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다시 한번 또 열심히 뛰어봐야죠.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코인은 바로 온버프입니다. 얼마 전에 또 댓글에서 온버프를 한번 다뤄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온버프 저도 이름이 좀 낯설기는 했었어요. 자주 어피트나 빗썸 다른 그런 거래소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이름이 아니기도 했었고 약간 낯설기도 했지만 살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코인, 이런 토큰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폴카닷 이런 그 메인넷 코인들보다는 이렇게 아이템이 하나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다가가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저는 메인넷 중심의 코인들보다는 이런 특정 아이템이 한 개 딱 정해져 있는 것을 좀 좋아하기도 합니다. I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식재산이라고 하는데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이게 뭐냐, 보통 발명 같은 거 하고 특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상표권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건 아마도 캐릭터에 대한 그런 권리들, 그러한 모든 종류의 권리들, 그러한 종류의 그런 재산들을 지식재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버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처음에 이름이 버퍼였는데 이제 온버프로 이름을 바꾸었고, 엄밀히 말하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냥 게임이 아니라 IP,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상품들을 NFT로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IP 기반, 지식재산을 기반은 한 그러한 게임 시장이 캐릭터가 알려지지 않는 지식재산, IP를 통하지 않는 일반 게임보다 매출이 100배 이상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약간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2016년 전체 게임 마켓에서 IP 관련,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이용한 그런 게임이 전체 0.21% 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출은 전체 21%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작은 1%도 안 되는 게 전체 매출에 21%는 나올 정도로 아무래도 좀 친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접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벤져스 같은 그런 것들은 영화, 게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비 아파트 같은 것도 애니메이션도 여전히 인기가 많지만 한때 유치원 또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그 신비 아파트 게임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관계된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NIT, ONIT, 온버프의 티커이기도 한데, 온버프 IP 토큰 해서 ONIT.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그냥 우리가 온버프 코인, 온버프 토큰이라고 하는 게 이제 ONIT을 말한다고 보면 되는데, 개별 지식 재산 토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그 DApp들이 실제 거래를 하는 그런 이제 토큰이 있는가 하면 자기 어플 내의 생태계에서만 수수료처럼 운용이 되는 그런 토큰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대부분이죠. 개별 지식재산 토큰이 바로 이제 그런 내부에서 온버프 플랫폼 내부에서 이제 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ONIT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SNK라는 것인데요.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임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SNK에서 다루는 게임이 아마 추억 돋는 분들 많을 거예요. 킹 오브 파이터, 킹오파라고 하죠. 메탈 슬러그,
이런 종류의 게임들이 다 SNK에서 관리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용호의 곤 이런 것들도 있고, SNK랑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킹오파라든지 메탈 슬러그라든지 거기에 캐릭터들을 NFT로 온버프에서 만들어서 NFT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캐릭터이죠. 그리고 SNK는 일본의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지난 작년이죠. 2020년 11월 26일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제 벌써 작년이 됐네. 해가 바뀌었으니까. 2021년 1월 12일부로 최대 주주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렉트로닉 게이밍 데벨로먼트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즉 킹오파라든지 메타슬러그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SNK는 사우디의 왕세자 빈살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NK는 2020년 5월에 우리 코스닥에도 상장이 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킹오파, 메타슬러그 그 캐릭터를 온버프에서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키워드가 엔트체인, 엔트그룹이라고 하면 알리바바에 관계된 그런 회사인 거는 이제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엔트그룹하고도 이제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알리바바 플랫폼으로 진출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진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첫 번째 알리 옥션의 NFT 디지털 아트 경매에 참여한다 1단계, 2단계가 엔터체인 내 디지털 자산 서비스로 되는 게 2단계, 마지막 3단계가 블록체인 기반의 IP 거래소 플랫폼에 참여한다. 이렇게 엔터체인 관계에 대해서 알리바바와 같이 또 이제 나가려고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2021년 작년이 됐죠. 작년 12월에 11월 9일에 알리바바랑 같이 이제 조인을 했고, 그리고 발표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12월 둘째 주, 셋째 주, 그러니까 알리바바랑 같이 한다고 발표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이제 110%까지 온버프의 가치가 110%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요거는 키워드를 아이코닉스로 잡아야 될지, 저는 그냥 샌드박스로 잡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아이코닉스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캐릭터 애니메이션 회사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뽀로로 같은 타요, 이런 것들이 다 아이코닉스에서 만드는 건데, 아이코닉스하고도 제휴를 해서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NFT를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뽀로로 같은 것들이 이제 NFT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이코닉스가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샌드박스에 좀 더 눈이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콘텐츠 협회하고도 같이 하면서 서로 이제 산업 발전을 위해 협약도 맺고, 어쨌든 혼자가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협회랑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 블록체인 콘텐츠 협회까지 키워드를 한다면 이제 몇 개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것만 계속 본다면 너무 좋은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제 조심하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대목이, 첫 번째가 현재 상장된 것이 업비트의 원화 마켓도 아니고 업비트의 BTC 마켓에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거래가 되는 곳이 업비트에서도 원화 마켓도 아닌 BTC 마켓에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직 거래량이나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얼마든지 쭉쭉쭉쭉 상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상장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업비트의 원화 마켓에만 먼저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펌핑 이제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버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직은 충분하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명히 아주 거래소가 업비트에 BTC 마켓밖에 없다는 것은 아주 큰 약점이기는 하지만 잠재력으로는 충분히 더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아까 제가 아이코닉스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실제로 우리가 NFT를 현재 많이 구매를 하고 소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나이대, 그러니까 그 돈을 지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 능력, 뭐 그런 것을 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대를 봤을 때 그 세대가 뽀로로 세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킹 오브 파이터라든지 메타슬러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특히 40대 이상이면 그 추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NFT 나오면 이번에 최근에 김갑판 또 나오는데, 야, 그 김갑판, 야, 이 캐릭터, 아깝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뽀로로를 졸업을 하는 시기는 뽀로로라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이제 뽀로로 졸업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즉, 한 4살, 5살 정도만 되어도 이제 뽀로로는 좀 넘어서는 시기가 됩니다. 물론 한 4, 5살 되면 타요를 보긴 하지만, 그런 걸 봤을 때, NFT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무리 빨라도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니 청소년 기는 되어야 NFT 돈을 뭐 용돈을 모아서라든지 그래서 NFT를 산다든지 할 건데, 이제 서너 살짜리 애를 위해서 뽀로로 캐릭터를 NFT로 부모가 사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 샌드박스랑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서 아이코닉스라는 키워드보다는 샌드박스라는 키워드가 좀 더 크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런 점입니다. 같은 캐릭터에 대한 NFT를 하더라도 분명히 킹 오브 파이터라든지 메타슬러그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뽀로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어디 높다 낮다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불을 하고 그것을 가지려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쪽에 더 많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아마 뽀로로 캐릭터가 당분간은, 적어도 당분간은 그렇게 큰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온버프가 아직 그렇게 많이 상장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저도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홈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백사하고 또 언론 뉴스부터 이제 그 공식 트위터까지 다 뒤져봤는데 현재로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이 정도가 한계이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개별적인 특정 아이템 있는 그런 코인 토큰들을 좋아하는 게,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뭐 차트 분석 같은 거를 그리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는 가능하면 어떤 고래라든지 전략적으로 이제 투기를 하려는 그런 거대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한 번씩 펌핑 치는 그런 것들 좀 되게 위험하게 바라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렇게 한번 펌핑 받아가지고 뭐 오르고 이러면 좋긴 하죠. 근데 그는 아주 위험한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한의 그 가치를 현실화 시켜서 그 기업의 가치, 그 앱의 가치가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상승되는 것을 저는 좀 더 추구하고, 아마 그게 좀 더디더라도 저는 그런 것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이제 그 특정 아이템 있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또 이과이고 개발자였다면, 저는 이과는 아니지만, 그러면 또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폴카닷, 뭐 아발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뭐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어쨌든 저는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그걸로 가지고 같이 부가적으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되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어쨌든 자료가 좀 부족하고 시작했던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 정보밖에 없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저는 되게 좀 기대는 됩니다. 각자 가진 지식재산권이 좀 더 현실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되기를, 실물
현물 재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또 찾아보고 또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